태블릿 PC의 보급으로 학교에서는 쉽게 디지털 드로잉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관적이고 다양한 브러쉬의 느낌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간편한 수정과 저장,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이 많은 제약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주의점도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 쉽게 수정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의 특성상 작품 자체를 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임을 인지하고 정성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엔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 이모티콘을 그려볼 겁니다. 이모티콘은 문자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감정 표현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그림을 그 자체로 문자로 인식하는 이모지를 거쳐서 현재의 다양한 그래픽 이모티콘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모티콘은 다양한 감정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모티콘을 빼고 이야기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으로 이모티콘을 그리는 것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표정이나 행동을 관찰하고 표현하는 표현 능력을 길러주며 우리 주변의 미술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 수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해 이모티콘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그리드를 짜봅시다. 보통 이모티콘은 정사각형 틀 안에 그리는데요. 이모티콘 하나를 한 캔버스에 그리기도 하지만 작업 효율이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한 번에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모티콘 하나를 500 곱하기 500 픽셀로 생각하면 2000 곱하기 1000 픽셀의 캔버스에는 총 8개의 이모티콘을 작업할 수 있겠네요. 메뉴를 누르고 새 스케치를 누른 뒤 픽셀 치수에 2000 곱하기 1000을 입력하고 작성을 누릅니다. 현재 스케치 저장을 눌러 작업했던 것을 저장하면 새 캔버스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리드를 짜봅시다.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손가락 2개로 살짝 줄여놓고 자 툴을 가져와 펜의 색을 바꾸어 선을 그어줍니다. 그어놓고 보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동 툴을 사용해서 움직여서 조정하면 됩니다. 더하기 버튼을 눌러 레이어를 추가하고 하나씩 그려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얼굴의 모양과 손의 형태만 그려봅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려줍니다. 지금은 8개의 아이디어만 떠올리면 되지만 실제로 업체의 이모티콘을 제안하거나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에는 30개가 넘는 아이디어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에는 하나의 컨셉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의 캐릭터의 특징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하면 생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의 모습을 주제로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로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아이디어를 쭉 늘어놓고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이모티콘의 분위기를 맞추기 좋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한 대에 모아놓고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묘사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펜의 색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모든 이모티콘들은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세팅한 값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5로 정하고 그려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그려줍니다. 이모티콘은 단순하게 디자인해서 내용이 한 번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장식이나 그림은 단순화시켜서 표현하고 내용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세요. 또 손을 흔드는 모양에 흔들리는 선을 더하는 등 만화적인 표현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선은 여러 번 긋는 것보다 한 번에 긋는 것이 깔끔해 보여서 좋습니다. 실수했다면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거나 되돌리기를 사용해서 보다 깔끔한 선이 그어질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깔끔한 선을 긋도록 노력합니다. 첫 이모티콘을 묘사해 보았다면 글씨도 넣어줍니다. 텍스트 툴을 선택하고 키보드를 불러와서 대사를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에서 보이질 않네요. 사실 캔버스의 중앙에 있는 거라 확대한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왼쪽 위로 이동시키고 손가락 두 개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여 원하는 위치에 둡시다. 키보드 옆에 버튼을 누르면 서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더 원하는 서체가 있다면 글꼴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도 있으니 시도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색칠도 해봅시다.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채우기로 색칠을 하면 이렇게 색이 전체에 칠해져 버리네요. 이럴 경우에는 레이어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칠하는 레이어가 어떤 레이어인지 확인하고 레이어에 맞게 칠을 해야 합니다. 실수는 되돌리기 버튼으로 되돌려 놓고 칠해야 하는 레이어를 찾아서 다시 칠해줍니다. 앞치마까지 칠해주면 이렇게 또 온 캔버스가 파란색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뭐가 문제일까요? 맞습니다. 칠하려고 하는 칸이 제대로 막혀 있어야 원하는 곳에 색칠이 되겠죠? 되돌리기 버튼으로 되돌리고 펜 브러쉬로 바꿔서 칠해야 할 곳을 다 막아준 다음 다시 채우기 툴을 사용해 채워줍니다. 이대로 이모티콘을 완성해도 좋지만 저는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명암을 넣는 방법은 다양한데 첫 번째는 명암을 넣을 색을 원하는 부분에 칠해주는 겁니다. 팔레트를 켜면 스포이드가 나오는데 스포이드로 원하는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색이 선택됩니다. 이 색을 다시 클릭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바꾸어 준 다음 원하는 곳을 색칠하는 방법입니다. 번거롭지만 원하는 색으로 깔끔하게 명암을 넣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레이어를 복제하는 것입니다.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서 중복을 클릭하고 레이어의 왼쪽 아래에 있는 투명도를 잠금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또 눌러서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저는 25%까지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 검은색으로 색을 칠해보면 어두운 색이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를 눌러서 병합을 누르면 아래의 레이어와 합쳐지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색이 다르더라도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고 칠하는 부분을 따로 설정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편한 방법입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명암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이모티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복 작업입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레이어를 새로 쓰면서 독립적으로 하나씩 완성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레이어의 밑그림과 채색을 한 번에 하고 중간중간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면서 비슷한 분위기를 맞춰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위치가 틀린 부분들은 선택 툴과 이동 툴을 사용해 옮기고 지우개 등을 사용해 수정해 가면서 깔끔하고 통일감 있게 이모티콘을 작업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을 수정한 부분은 꼭 확대해서 제대로 선이 그어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스케치 과정에서 더 꼼꼼하게 스케치를 해주면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고 그릴 때에도 하나씩 꼼꼼하게 그려서 수정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한 장 한 장 작업을 한 다음에는 글씨를 써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자의 크기들이 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써야 할 말을 한 번에 다 쓰고 알맞은 칸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에 들어갈 내용을 다 적고 이동 툴을 누른 뒤 두 손가락으로 앞에 써놓은 글자와 크기를 비교해서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선택 툴과 이동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되죠. 같은 방법으로 아랫줄도 작업해 줍니다. 글자를 배치해 보니 그림과 글자가 조화롭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림들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것은 괜찮지만 내용 전달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림이나 글을 조금씩 옮겨서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기만 하면 전체적인 느낌을 알 수가 없으니 그림을 축소하여 전체적으로도 보면서 확인하고 세세한 부분을 수정하여 그림을 완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색해 줍니다. 레이어와 막힌 부분을 잘 확인하면서 색을 칠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색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통일성을 높여서 이모티콘을 완성해 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명암까지 추가해 주면 이모티콘 완성입니다. 레이어들을 모두 병합해 주고 밑그림 레이어는 한 번 더 눌러서 지워주면 이렇게 완성된 이모티콘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하면 이렇게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제작 그 자체로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마인드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학급에 도장을 만든다거나 티셔츠를 제작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이 밖에도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들을 기획할 수 있으니 우선 디지털 드로잉을 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